여러분,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숨겨진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 할아버지의 사진이 그 영웅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아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작은 마을 길렐레에서 지역보건 활동가로 일하고 있어요. 이곳 길렐레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물과의 전쟁 같아요. 그만큼 물이 귀하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의미죠. 만성적인 물 부족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특히 저희 아이들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영하는 작은 보건소의 문을 열면 탈수 증세를 보이거나 온몸에 피부병을 앓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오늘도 8살 자라가 기운 하나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마실 물이 부족해서 결국 근처 웅덩이 물을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아이의 바싹 마른 입술과 초점 없는 눈망울을 마주할 때면 제 가슴도 함께 메말라가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에 휩싸일 때도 많아요. 일단 급한 대로 약을 챙겨주고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지만 당장 마실 물 한 모금이 절실한 아이에게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제 보건소의 작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바로 제 할아버지 백후입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먼 옛날,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공식적인 기록 하나 없었지만 저희 가족과 몇몇 마을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기며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종종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상상하곤 합니다. 분명 물이 풍족해서 그곳의 아이들은 저희 길렐레 아이들처럼 더러운 물 때문에 아플 일은 없는 곳일 거라고요.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희생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그리고 그 희생이 지금 이곳의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곤 해요. 해질녘, 먼지 자욱한 길을 따라 물동이를 힘겹게 이고 오는 아이들의 지친 그림자를 볼 때면 내일 또다시 반복되리 고통스러운 현실에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언젠가 희망의 물줄기가 솟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수요일 오후, 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위생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익숙지 않은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흰색 트럭과 SUV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죠. 차에서 내린 5명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피부색과 옷차림은 이곳 길렐레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과거에도 여러 구호단체들이 장밋빛 약속만 남기고 떠나버린 쓰라린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실망감은 고스란히 저와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마을 공동체 대표이신 다보 어르신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통역을 부탁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다보 어르신의 집 응접실에서 만난 그들은 자신들을 길렐레 지역 지하수 자원 조사 및 시범 개발 사업을 위해 파견된 코이카 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지호 씨는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길렐레 마을 땅 밑에 풍부한 지하수가 있지만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다보 어르신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시는 듯 했지만
지호 씨는 이미 필요한 장비를 가져왔고 내일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전 단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는 듯도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작은 보건소로 그들을 안내했을 때 지호 씨의 시선이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사진 속 인물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제 할아버지라고 설명하자 그녀는 적잖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군복이 한국 전쟁 참전 당시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참전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그 후손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믿어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증명 없이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호 씨는 한국 국방부에 전사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사진을 보내 확인해봐도 괜찮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 가족만의 기억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하며 할아버지의 성함이 백후이며 1951년에 한국으로 떠나셨다는 정보를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주었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하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호 씨와 코이카 팀이 저희 마을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하수 조사를 위한 각종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고 마을 외곽 공터에는 작은 임시 사무실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그 회의적이고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기대감이 어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죠. 특히 저희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 주변을 맴돌며 신기한 듯 구경하곤 했습니다. 자라는 제게 와서 저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마을에 물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냐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호 씨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제 보건소를 찾아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한 한글 사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백후라는 이름. 지호 씨는 그것이 국방부로부터 온 답변이라며 내용을 천천히 제게 번역해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기록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명단과 전사자 명단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1951년 5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해 그해 9월 14일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전투 중 전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족만이 간직했던 그 역사가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 씨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매우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주었죠. 그 말에 더욱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호 씨는 국방부로부터 참전 용사 후손임이 확인되었으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열린 마을 회의에서 코이카 팀은 지하 약 50m 지점에서 풍부한 수맥을 확인했으며 곧 우물을 파고 태양광 펌프와 물탱크를 설치해 학교와 보건소 옆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희망의 빛이 감도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마을 원로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젊은 날의 동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놀라워하며 백후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현재의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부품들이 사라지고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더니 급기야 핵심 장비 대부분이 도난당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물 설치 위치를 두고 인근 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결국 공사 현장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까지 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코이카 본부에서 안전 문제로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 중이며 7일 내 철수 준비 지시가 내려왔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겨우 피어오르던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코이카 프로젝트 중단 및 철수 가능성, 그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겨우 어렵게 피어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이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라의 여동생 리아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탈수와 고열로 쓰러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제게 안겨왔을 때 깨끗한 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이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편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달이나 그곳에서 보는 달이나 매한가지구나. 내가 지금 이 달을 보고 있듯이 너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그렇게 은조리곤 하셨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지호 씨를 찾아갔어요. 저의 이야기를, 우리 길렐레 마을의 이 절박한 심정을 한국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영상 편지를 촬영하여 코이카 본부와 한국의 참전용사, 유족회, 그리고 보훈처라는 기관에 보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제 가슴은 너무나 긴장되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보건 활동가이자 70년 전 한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타페세 베쿠의 손녀 레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지금 그의 후손들이 한 모금의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나라, 한국이 그의 희생을 기억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했어요. 영상은 즉시 한국으로 전송되었고 그 후로는 정말이지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지호 씨가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 한국의 한 지역 뉴스 채널에 방송된 것을 시작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도움 이제는 돌려줄 때 참전국 후손들을 우리가 먼저 도와야 한다. 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참전용사 유족회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 보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마침내 코이카 본부, 외교부, 그리고 참전용사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 끝에 프로젝트 중단 결정이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작은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재개와 예산 증액 지호 씨에게서 그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이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우리 길렐레 마을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그저 사진 속의 인물로만, 할머니의 이야기 속 영웅으로만 존재했던 할아버지가 마치 살아
돌아와 우리를 돕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보건소 앞에 모인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지호 씨가 미리 준비해준 작은 종이,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을 전체로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오랜만에 되찾은 활기에 들떴고, 다보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원로들은 감사의 의미로 특별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고 전통 악기 소리와 함께 춤과 노래가 밤늦도록 이어졌죠. 마을 최고령 원로께서는 젊은 시절 백후 할아버지의 친구였다고 하시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국 참전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로 확인되고 그 먼 나라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로 코이카 차량과 함께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탄 차,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참전용사 유족회 및 보훈처 관계자 7명이 탄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9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노신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강원도 양구 전투에서 제 할아버지 백후와 함께 싸웠던 생존자 강호 할아버지였습니다. 강호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서툰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며 제 할아버지 백후 동지 덕분에 자신이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1951년 9월 14일 그 치열했던 양구 전투에서 백후 할아버지가 자신을 엄호하며 목숨을 구해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는 평생 간직해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우리 할아버지와 강호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강호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깊은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이제야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그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 공터에서 열린 공식 발표 자리에서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는 길렐레 지역 통합, 수자원 개발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증액하고 단순한 우물 공사를 넘어 마을 전체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훈처 대표는 70년 전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한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길렐레 마을과 한국이 이제 특별한 인연으로 영원히 연결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백후 할아버지의 후손 대표로 공식 프로젝트 재개 서명식에 참여했고 강호 할아버지와 함께 기념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강호 할아버지가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물 다음으로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보건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보훈처 대표는 물 공급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길렐레 학교를 한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로 그리고 제 작은 보건소를 한 에티오피아 평화 보건소로 새롭게 건립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마을 전체에 다시 한번 커다란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 2달 만에 학교와 새로 지어질 보건소, 예정부지 옆에는 약속대로 50m 깊이의 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아래 강력한 펌프가 힘차게 돌아갔고 커다란 파란색 물탱크에는 드디어 생명의 물이 가득 채워졌죠. 그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저 역시 벅찬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증액된 예산 덕분에 태양광 정수 시스템까지 추가로 설치되어 이제 저희 길렐레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새로 마련될 평화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앞으로 펼쳐질 건강한 미래를 상상했어요. 학교 운동장 한쪽에는 백후 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한국의 자유를 지켰고 한국은 다시 이 마을의 미래를 지켰다. 하는 문구가 저희 에티오피아 아마라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새겨진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에티오피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죠. 길렐레 학교는 한 에티오피아 평화의 학교로 공식 지정되어 낡은 교실 대신 새 교실, 2개와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고 한국에서 보내온 책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 자신도 틈틈이 지호 씨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은 학교와 보건소를 넘어 마을 전체로 확대되었고 주민들 스스로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이들의 건강이었죠.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파서 결석하는 아이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끊이지 않았어요. 1년 후 길렐레 마을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작은 채소밭이 생겨나고 여성들은 자활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도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 지어진 한 에티오피아 평화보건소에서 정식으로 보건 교육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두 나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자라가 제게 커서 할아버지처럼 한국에 가볼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활짝 웃으며 물론이라고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면 분명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산화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 저는 보건소 창밖으로 보이는 시원한 물줄기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한국 정부가 보내온 작은 훈장을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고귀한 피로 맺어진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할 것을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지에 쓰셨던 그 달이 이제는 잔잔한 물결 위에도 반짝이며 저희 길렐레 마을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날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에서 70년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백후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어떻게 한 방울의 깨끗한 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지켜봤어요. 레아 씨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한국의 따뜻한 응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국가를 넘어선 인류애와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커다란 기적에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